네, 금요일 마스토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은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쏟아지는 비판을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권 탄압, 정치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인권적,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흥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장동혁 대표. 하지만 정체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 계획이 다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하회하는 것은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이른바 더블 스코어 정도로 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오늘 발표된 것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42%, 국민의힘 24%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보시면 민주당 42%, 국민의힘 21%입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가 조금 더 두 당의 격차는 큽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때문에 네네. 민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예측도 많았는데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 두 달간의 그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면 그냥 20%에서 2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겠죠. 예. 사실 이게 정당이 나름대로 중도 확산을 가져가려면 40에서 50에 근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라는 본인들의 어떤 강한 지지층에다가 지붕도 씌우고 벽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이 필요한데 예.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그냥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마치 전체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발언 자체를 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 자체가 누가 히틀러인지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누가 히틀러예요?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히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서부지법 테러, 난동을 옹호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내란은 없었다고 불법 계엄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다라고 서로 등치화시켜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재앙이 장동혁 대표인지 그가 주장하는 이 정부인지 너무나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전략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전략으로 세우는지 참 한심스럽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 스코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희 당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오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 정도로 추산되는 저희 당의 잠재적인 지지자분들께서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의 여러 발언들을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을 때 그 발언이 가지는 어떤 파장, 그럼 당 전체가 황교안이라는 분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황교안이라는 분이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저희 당 전체적인 생각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당 대표가 저렇게 구호처럼 외쳤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발언이 철회되거나 더 어떤 해명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면은 파장이 좀 오래 갈 것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퇴근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검장님 입장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봉합하실 예정이실까요?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그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지금 사징계안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만석 대검 차장 오늘 퇴임식을 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래서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같은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의 내일자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오늘 퇴근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됐는데 뭐 특별하게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한 발언은 없었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퇴근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나갈게요. 그러면 윤석 대변인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 거다, 그냥 계획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제 비공개 원내 그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그 보도에 의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 데이터와 상황을 잘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면회했을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많이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본인의 어떤 윤 대통령 면회라든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 발언이 크게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내부 결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광주 방문 등 어떤 중도적인 쪽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상황 분석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있고 예. 그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그 현장에서도 그 발언이 터졌을 때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아니다. 속으로 나직하게 나는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따라서 당 전체에서 당대표의 저러한 결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동의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당 지지율이 반등한다든지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층의 외환 확장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 대표의 말대로 진짜 이거 준비된 원고에 있던 그런 즉흥이 아니라 정말 계획된 발언은 맞나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 그 현장에서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대신에 민주당이 김만배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어야 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내부를 향한 발언을 하면서 황교안이라는 분을 지칭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름의 어떤 논리 체계 속에서 나온 어떤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요. 송영주 의원님, 네. 그 광주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했는데 네. 매달 광주를 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지난 11월 6일 날 갔으니까 뭐 곧 다음 달에 가겠죠. 그러겠죠. 그럼 더 거센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을 보고 제가 나쁜 정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광주를 가는 데 있어서의 선결 조건이 있죠. 이 탄핵 반대를 아직도 당론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철회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일 안의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광주 시민을 약 올리러 가는 건가? 아니면 광주에 가서 뭔가 이념적인 갈등을 초래해서 본인이 지지층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계산이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쁜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에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왜
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건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계산 같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도 하고 호남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TK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서 보고서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갤럽이나 MBS 조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잘못된 보고서를 주는 게 아닌지 내란 수계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 대다수의 중도층의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들이 허용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음모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 공당의 기치를 음모론자와 동치시키는 것들 이게 어떤 전략일까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략이라는 사고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기에는 한참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그런 모습 같아서 사실 차라리 중도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면 우리가 한동훈이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좀 방향전환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전략적이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럼 차라리 전환길, 정광훈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럼 표 되잖아요. 아까 질문 제가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이거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방송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거는 뭐 그 인증 패널제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그냥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건가요? 소위 인증 패널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섯 분에 달하는 분들이 뭐 미디어에 얼마큼 나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입장을 뭐 대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총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원분들 중에 장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방송을 출연해서 당 대표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니 이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의원들께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장동혁 대표의 비공개 의총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우리가 황교안 이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곽규택 의원은 누구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체포 상황이 부정선거 옹호와는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하면 안 된다는 건 전제를 하고 곽규택 의원도 발언을 했네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양양자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의 말대로 하면 선배의 정치인에 대한 인간적 예의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세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인간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고 또 체포돼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고초를 겪으니까 그러면 내란 옹호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알리는 거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중도층의 국민을 보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면이 상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내가 실언이다. 잘못됐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안 간다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무슨 전략이라고 하면 참 한심스럽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좀 다뤄보고요.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내용이 속속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계엄 모의 정황이 담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좀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의 상황이 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윤 전 대변인이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좀 반추해 주신다면. 글쎄요. 일단 여름부터 지금 자막에 나온 게 한동훈 당시에는 전직 비대위원장이죠.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으니까 7월 10일자 얘기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도 저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를 보면 이 관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또는 용산 전체에서 보는 시각이 그때부터 상당히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 총선 직후에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원내대표로서 기능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쭉 24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엄이 있었던 12월까지 실질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셨던 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맞고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특히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예. 과연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황을 언론들이 추측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대화 내용을 더 정교하게 추측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섣불리 예단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해서 더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체포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넘어간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신분에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 2024년 7월 상황을 굳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특검에 넣었다는 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3일 밤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뭔가 관계가 끈끈해진 게 계엄 어떤 뭐랄까 체포 방해에 대한 동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엄 모의 자체에 조금 이 정황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 대표라고 불리는데 예.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체포 대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습니다. 다 의아해했죠. 한동훈 그 여당 당시엔 여당 대표니까 본인과 오랫동안 검찰에서 동고동락을 했고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대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대표를 하고 있는데 왜 체포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반국가 세력의 하나로 묶인 거죠. 그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당시 대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표가 선출이 당원회의에서 되긴 됐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한동훈 대표 자체를 빨갱이 아니면 사악한 사람, 이거는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의 지시와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예. 그러면 계엄 당시에 있던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한동훈 대표의 지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견과 그다음에 대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묵살했을 것인가. 그거는 충분히 7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계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시 한동훈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체포 대상으로 놔둬야 한다. 예. 저는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특검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 영장 발부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 문자를 읽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든지 혹시 뭐 소위 말하는 뭐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선포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그 당시에 계엄 해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 행위를 했다거나 계엄 해제를 목적으로 국회에 침투한 군인들과 어떤 소통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예.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뭐 한 2주 뒤쯤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고 아마 법 여건 의석수로는 뭐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뭐 영장 심사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